마음을 엽니다. 지평을 엽니다. 불통의 시대를 넘어 새로운 아침을 엽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트랙스타 시작! 국민 모두 함께 하나, 둘, 셋, 넷. 21번 크게 마시고 가슴을 활짝 펴세요. 한 걸음, 두 걸음, 국민 모두 함께 걸어가요. 지금까지의 아웃도어를 넘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스타, 트랙스타. 여보세요? 대리운전이죠? 저 배우 박소연인데 소문 듣고 전화했어요. 2588 기사님 빨리 보내주세요.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대리 부르셨죠? 어머 기사님 세상에 이런 일이 2588 2588. 굿네이버스 홍보대사 고아라입니다. 민균의 4남매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찬바람이 송곳같이 파고들던 낡은 흙집. 민균의 4남매는 전기장판 하나로 추운 겨울을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이웃들의 나눔이 아이들에게 포근한 겨울을 선물했네요. 추위를 거뜬히 막아주는 따뜻한 집.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멀리 멀리 퍼져갑니다.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변화 누가 만들까요? 저 고아라와 함께 여러분이 좋은 이웃이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1599-0300 굿네이버스. 사장님들은 고민이 많다. 우리 가게 와이파이 설치해야 하는데 카드 결제기는 어떡하지? CCTV도 달아야 하는데 올레비즈 성공팩에 맡기세요. 사업에 필요한 IT 서비스를 한 번에. 거기에 휴대폰 통신비 할인까지. 올레비즈 성공팩. 문의 1588-0114 올레. 쉐보레 크리스마스 특보입니다. 12월 한 달 내내 쉐보레 전시장에선 선물이 펑펑 쏟아질 예정입니다. 더 넥스트 스파크를 100분께, 삼성기어 S2 스마트워치를 1000분께, 방문만 하면 선물을 준다니 지금 쉐보레 전시장으로 꼭 오셔야겠네요.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부인, 목욕물 데워놨어? 네. 가서는 줄 조심하고. 네. 문제 있으면 애에서 신청하고. 네. 아니, 손끝도 까딱 안 하고 어째 네네네만 하시오? 귀뚜라미가 다 알아서 해요. 3월 인터넷으로 인한 상상도 못했던 기술. 대한민국 IoT 보일러 귀뚜라미. 심지어 실내 온도 조절기만 바꾸면 돼요.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예, 오늘 얘기할 부분, 이거 저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먼저 언론에 보도된 거 있죠? 입사 1, 2년 정도 된 20대가 명퇴를 했다. 그죠? 예. 바로 이것이 두산 인프라코어 사태라고 표현할 정도의 문제인데, 네, 오늘 이 두산 인프라코어 사태 집중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죠. 예. 자, 먼저 그 두산 인프라코어, 이게 단순한 회사 구조조정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인데요. 자, 일단 먼저 간단하게 대충 설명부터 해주시죠. 예, 일단 자신이 일하던 일터를 정리하고 떠나면서 오히려 후련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직원이 있다면 과연 그 조직에 미래가 있겠는가 하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런 직원들 굉장히 많다고 하거든요. 세 차례에 걸쳐서 구조조정이 있어 왔고요. 2016년에도 구조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현재 1차 구조조정은 지난 2월 달에 있었습니다. 이거는 본인 희망에 의한 퇴직자도 더러 있었지만 예. 정년에 가까워진 인원이나 임원들이 대부분 구조조정 대상이었고 일부 사원급 희망퇴직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때 이제 구조조정을 담당할 때 김용성 CEO가 1차 구조조정 후 사퇴를 했고요. 손동현 CEO가 임명되었는데 2차 구조조정을 진행하지 않는다라는 이제 손동현 CEO의 전 직원에 대한 이메일로 일단 마무리가 됐습니다. 예. 그런데 9월 달에 2차 구조조정이 들어가죠. 이때는 이제 과정급 이상에서 진행됐고 사원부터 대리급은 두산 내 다른 계열사로 전출됐다.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업무 분위기가 이제 업무 공백이 발생하고요. 3차 구조조정에 대한 루머가 확산되기 시작하고요. 이 3차 구조조정은 이제 이번 12월 달에 있었죠. TFT가 구성되면서 기술직과 사무직 40% 이상 인원 감축한다라는 루머가 확산됐는데 결국은 루머대로 대부분 조직에서 40에서 50%
인력 절감 목표로 대상자 면담이 시작이 되고요. 입사 6개월도 안 된 신입사원부터 대리 진급자까지 대부분 대상자가 돼서 면담을 합니다. 여기에 23살짜리 여직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고요. 지금 희망퇴직자 제출 없이 버티고 있는 인원에 대해서는 담당 임원이 지속적으로 호출해서 재촉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렇게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다 보니까 박용만 두산그룹 회장 지시로 2014년 1월 1일 이후 입사자에 대해서는 복직 명령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업무가 마비된 상태고 2016년 초에도 인원 감축 분위기가 있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남아있는 사람들도 이직할 때 이제 알아보고 있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건 당연하겠죠. 자, 근데 예. 우리 하나씩 따져봅시다. 희망퇴직? 이건 예. 희망이라는 단어를 오용하는 겁니다. 예, 이 사람들이 진짜 지금 나가신 분들이 23살짜리 여직원이 회사 들어온 지 얼마나 됐다고 뭘 희망하겠습니까? 이거 진짜 희망입니까? 이건 단순한 쉬운 해고를 희망이라는 포장지에 싼 거에 불과한 거 아니겠어요? 네. 교수님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요. 진짜 흥분이 돼서 그래요. 나 진짜 예. 화가 나서. 비교적 까다로운 제한 조건을 둔 정리해고나 징계해고, 일반 해고에 견줘봐서는요. 예. 이 희망퇴직이라는 것은 노동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되는 탓에 사실상 제도적 제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희망퇴직이라는 것은 강요된 희망퇴직이라는 것은 대규모 정리해고의 다른 말이죠. 그렇죠. 현재 희망퇴직을 거부하는 직원들에게 대기 발령을 낸 뒤에 회고록 쓰기, 이런 인권 침해적인 교육을 시키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 희망퇴직이 시행된 다수의 기업에서 업무를 주지 않거나 사내 왕따를 시키는 등 희망퇴직에서 강제 수단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성과자 일반 해고 지침과 맞물려서 비정규직의 상시화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큰데요. 정말 근데 아이러니컬한 것은 막상 내보내고 나서 현장에서 일손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내보냈던 생산직 노동자 가운데 한 170명과 한 달짜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도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정말 심각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자, 그리고요. 아까도 우리 최영은 평론가께서 말씀을 잠깐 해주셨는데, 네. 어수선한 분위기다. 그래서 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분위기다. 당연히 그렇죠. 아무리 복직 명령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이 신입사원 다시 그래가지고 우리 쉽게 얘기해서 잘릴 뻔했다가 회사 다시 들어갔는데 그러면은 나 살았다 이제 일 열심히 해가지고 회사에 기여해야지 이런 생각 누가 하겠습니까? 그렇죠,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 두산의 사례가 가장 나쁜 사례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지금 두산그룹의 광고 카피 혹시 기억하십니까? 사람이 미래다. 예.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예. 이게 조롱받고 있습니다. 예. 뭐라고 조롱받고 있냐면 사람이 미래다라는 카피에 대해서 사람이 뭐래? 또는 명태가 미래다. 이렇게 조롱받고 있거든요. 지금 두산그룹의 3천여 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해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모 사설 취업 컨설팅 업체를 고용합니다. 그래서 변화 관리 역량 향상 교육이라는 명칭의 프로그램을 실시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이력서 쓰기, 직업 상담사 이런 내용을 강의하고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이 모 사설 취업 컨설팅 업체에 고용한 데 비용이 이 직원들 1인당 300만 원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퇴사 권고를 거부한 직원 26명이 있는데 총 합쳐보니까 7,800만 원 들여서 퇴사 압박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죠. 교육을 할 때요. 휴대전화 반납하고요. 휴대전화 전화 못하게 금지시키고요. 화장실도 못 가게 하고요. 지정 좌석 혼자 앉아있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희망퇴직 거부할 때 퇴사를 전제로 한 교육을 진행하면 안 되는데 되게 관례적으로 이런 걸 좀 해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사설업체 동원해서 교육한 사람은 굉장히 드물다. 만약에 이걸 거부해서 교육을 수료하지 못하게 되면 인사고과에 저평가를 받게 되죠. 당연히 해고 빌미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주로 이 회고록 쓰기 아까 말씀하셨나요? 네.
이력서 쓰기. 그러면은 여기 퇴사하시는 분들은 주로 작가 쪽으로 한번 나가보라는 얘기인가? 이게 궁금해져요. 이 쓰는 게 굉장히 많은데 중요한 것은 지금 두산 측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래 우리는 교육할 때 휴대전화를 반납시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다면은 우리는 저도 20년째 지금 대학 교수 생활하고 있지만 수업 때 애들 휴대전화 다 뺐느냐? 그거 아니거든요. 예? 이거 참. 그리고 20, 30대 이 명퇴 얘기 잠깐 해보는데 말이에요. 다른 곳에서도 20, 30대 명퇴가 나오는 모양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9월에 옛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해서 출범한 통합삼성물산도 지금 건설부문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는데 나이와 관계없이 실시하면서 젊은 직원들이 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비롯해 삼성 주요 계열사도 이 20, 30% 임원을 줄이는 연말 인사를 단행하는데 일단 임원 같은 경우는 임원되면 이제 안정적인 업무를 위해 3년 정도 임기를 보장해주는 관례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2년차 초임상무들도 퇴임 대상에 대고 포함되면서 일부 젊은 사원들도 같이 희망퇴직이 되는 것 같고요. 한국 GM 같은 경우는 사무직 임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는데 2011년 12월 이전에 입사한 만 4년차 이상 사무직 직원들이랍니다. 근데 연령별로 보니까 여기에 30대 초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다른 회사들 보니까 지금 임원들까지 포함해 전체 연령이 하향 추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20대 명퇴 논란에 기름 붓는 게 여기도 금수저, 흑수저 논란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예, 이 과정에 또 악재가 터진 건데요. 일단 재계 소식에 따르면 두산인프라코어에 재직 중이던 일부 인력이 주식회사 두산이나 두산중공업 등 이렇게 두산그룹 내 다른 계열사를 이직을 했는데 이직한 사람들 가운데 두산그룹 임원의 자녀들이 포함되어 있다. 또 지주회사인 주식회사 두산 출신의 인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왜? 임원자재와 두산 지주 부분 출신들이 경력이나 업무 연관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보장된 사업으로 발령받았다라는 것. 특히 두산이 지금 요번에 면세점 있지 않습니까? 미래 먹거리로 생각하고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성과급 등이 보장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 다수 인력이 배치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게 30명 내지 40명 선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두산인프라코어 남아있는 직원들이요. 인력 구조 조정에도 금수저, 흑수저가 따로 있는 거 아니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고 하고요. 물론 두산인프라코어의 공식적인 입장은 능력 검증을 통해서 타 계열사에서 인재를 등용한 것이다.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남아있는 사람 입장에서 임원들이 자기 자식 챙기기다 이런 시각이 더 크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지금 20대의 명퇴 논란에 불을 붙였는데 이게요. 예를 들면은 어떤 20대 이 취업 준비생이 두산에 됐어요. 두산그룹에 딱 이제 입사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딴 데도 붙었거든요. 근데 두산그룹이 돼서 이제 두산그룹에 가야지. 그러고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요. 사실. 그렇죠. 대기업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에서 딱 뽑고서 물론 이제 회장이 다시 복귀 지수를 내렸다고는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딱 불이익을 받는 듯한 인상을 딱 주면 다음번에 더 불안해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됐을 때에는 이 20대에 이 두산에 취업한 사람, 비록 지금 잘리진 않았다 하더라도 여기서의 기회비용 같은 것들에 대한 보상 문제가 배상 문제가 반드시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사실상 지금 두산그룹은 굉장히 이미지 타격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이미지 타격을 받은 그리고 상황입니다. 20대 입장에서 볼 때에도 자기의 기회비용이 날아간 거죠, 사실은. 이렇게 불안한 회사에다가 왜 다니냐 이런 생각하게 되면. 지원을 안 하겠죠, 앞으로. 참. 근데요, 어쨌든 이렇게 된 데에는 두산이 엔진 공정 일부를 외주화했다. 이것은 불법 파견인 셈이고 결국 경영자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고스란히 전가하고 있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인천 공장의 엔진 공정 중 일부를 외주화하면서 희망퇴직으로 내보낸 정규직의 빈자리에 사실상 용역 직원을 투입한 거죠. 그러니까 정규직 자르고 비정규직 갖다 쓴 셈인데요. 이거 충분히 고발감이 되는 겁니다. 분명히 왜냐하면 21명의 생산 현장에 투입하는 이제 할 수 있는
그 기존 사람들을 이제 일단 희망퇴직으로 내보냈는데 그런데 공장 정상 가동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름주유나 화물 운반대 업무 같은 이제 사내 하청 업체에다 외주화하자고 제안해서 지금 그게 이루어진 겁니다. 이건 명백하게 그 불법인 셈이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그 불법 파견인 셈이죠. 정규직 자르고 비정규직 갖다 쓴 셈이죠. 그리고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회사에서 가장 기초는 뭐냐면 우리 회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규모의 인원을 충원을 하고 만일 자신이 없으면 충원하지 말았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계산을 전부 잘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 회사 측이. 더군다나 이렇게 구조조정을 하게 될 때요. 예. 회사에서 보통 이제 임원들의 임금을 삭감한다든지 예. 뭐 이러이러하다라고 이제 직원들의 양해를 구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 전혀 없이 1차, 2차, 3차 구조조정을 진행했다는 것이 직원들이 굉장히 화가 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예측을 잘못한 건 회사의 잘못인데 예. 여기에 심사원 지금 복귀 명령은 다 떨어졌다고 하지만 어쨌든 회사 다닐 그 맛과 회사 다니는데 가질 수 있는 모든 희망을 다 꺾어버린 상태에서 자르지만 않은 꼴이 되지 않았나라는 걱정이 앞서는데 오늘 그렇습니다. 말씀 정리 좀 해주시죠. 사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미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내부에서도 그렇고 외부에서도 그렇고 두산은 야구단만 미래였냐 미래의 90%는 해고했네 이런 조롱거리로 전락한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건 두산만의 문제는 아닌데라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제 막 수천 대 일의 그 경직률을 뚫고 이제 회사에 입사했는데 이런 일을 벌이고 나면은 누가 한국에서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겠습니까? 어쨌든 가슴 아픈 이야기라서 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특히 이제 그 나이 또래의 자식을 둔 부모의 입장에서는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요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다음 역은 2호선 열차로 갈아탈 수 있는 대림역입니다. 내리실 문 오른쪽입니다. 밖에 바람이 많이 불고요. 기온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내리기 전에 어깨 잘 여미시고요. 집거나 잘 채우시기 바라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마음 따뜻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림역 내리신 손님 안녕히 가십시오. 멋진 DJ 방송에 잠깐 지금 신유래 출발 새 아침 시간인데 이런 생각하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7호선 지하철 안입니다. 출근길을 서두르고 있는 승객들이 색다른 지하철 방송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요. 지하철에서 듣는 이 방송, 승객 여러분의 반응은 어떨까요? 지하철에서 방송 들으니까 되게 새로운 것 같아요. 종종 들었으면 좋겠어요. 피곤한데 기관사님 목소리가 친근해서 되게 기운나는 것 같아요. 보통 지하철 그렇지 않은데 방송 많이 해주시고 따뜻한 말씀 많이 해주시면 기분 좋아지죠. 마음의 위안도 되고 기계음만 듣다가 사람 목소리 듣고 그러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멋진 방송을 하고 계신 분 바로 7호선 DJ라 불리는 유진옥 기관사입니다. 유진옥 기관사는 지하철을 운행하면서 환승역에 도착할 때마다 준비 없이 즉흥적으로 방송을 하고 있다 하는데요. 왜 이런 방송을 시작하게 됐을까요? 그 전에 이제 직장생활 하다가 출퇴근을 할 때 2호선을 주로 타고 다녔거든요. 출근길이니까 많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기운 내라고 한마디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건 어차피 이제 제 생각이잖아요. 이제 그러다가 직장생활 하다가 회사도 좀 안 좋고 하던 일이 잘 안 돼서 그때 이제 우연찮게 제가 기관사가 일반 사람도 될 수 있구나 그래가지고 하게 되면서 내가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한번 기관사를 하니까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해서 시작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이제 기운 내고 힘내시라고 인사하고 그분들한테 뭔가 드린다라고 생각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내리면서 눈 맞춰주시고 이렇게 소문 들어주시고 간단한 먹을 것도 주시고 하는 거 그런 경험을 하게 되니까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받는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보내주는 작은 응원에서 직장생활 하면서 힘내서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제가 보라매역에서 WBC 쿠바전하고 해서 우승했을 때 같이 한번 박주고 환호도 한번 해보고 했었거든요. 지하철 방송에서 꼭 그런 걸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왜 그러냐면 같은 주제로 같은 생각으로 모두 다 기뻐하는 일이 흔치가 않거든요. 살아보니까 앞으로도 서로 기뻐할 수 있는 일이 꼭 있어서 그 현장에서 같이 저는 열차를 타고 있는 분들과 함께 기쁨을 한번 나눌 수 있는 일이 꼭 있었으면
그런 방송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침마다 막 졸려서 비몽사몽 가는데 들으면 오빠 같기도 하고 그냥 들으면 그냥 재밌어요. 계속 있으면 나중에 막 기다리게 되고 오늘은 또 무슨 말 하시나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요. 사람 빡빡한 출퇴근 시간에 숨 막힐 정도로 정신없는 시간에 하루의 시작을 웃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기관사님 안내방송 듣고 출근했는데요. 오늘 하루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차를 타고 가면 출퇴근에 걸리거나 아니 사고가 나서 이렇게 정체 현상이 생기고 하는데 묵묵히 차선 지키고 가다 보면 정체도 풀리고 하듯이 우리 인생도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요. 연말연시 많이 힘드시겠지만 기운 내셔서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의 힘이라는 것이 참 대단합니다. 지하철에서 우연히 듣게 된 기분 좋은 한마디가 승객 여러분에게 이렇게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요. 이번 주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손발이 꽁꽁 얼었다고 마음까지 차가워질 필요는 없겠죠.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소중한 사람들에게 문득 전화 한 통 걸어 따뜻한 마음을 선물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7호선 첫 차 안에서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리포터 이윤지였습니다. 예, 이윤지 리포터가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작은 배려가 엄청난 훈훈함을 줄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다수의 기분을 바꿀 수 있다. 정말 이런 거를 절실하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우리가 최요한 평론가하고도 좀 답답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연말 분위기마저 사라진 삭막함 속에서 찬물 속의 한 줄기 햇빛처럼 정말 아주 귀중한 존재, 그런 존재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힘냅시다. 그리고 힘들더라도 자신의 작은 힘이 다른 이들의 행동과 마음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사실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꼭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경제 사회적 약자의 고통을 덜고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서민금융지원제도가 여러분의 희망의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주거, 교육, 노후 대비 등 다양한 맞춤형 서민금융 상품 지원과 국민행복기금 채무 조정 등 신용회복에서 고용, 복지 연계 등을 통한 자활 지원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서민들을 위한 서민금융 서비스로 언제나 서민들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겠습니다. 행복한 서민경제, 행복한 대한민국. 이 캠페인은 희망의 디딤돌 국민행복기금 캠코와 금융위원회가 함께합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인터넷을 누르고 검색창에 입력하고 홈페이지 하단을 전화번호 어디나? 전화번호 이건가? 복잡해! 지역번호와 114만 누르세요. 114 번호만 누르면 검색보다 쉽다 빠르다. 114. 핸드폰에선 꼭 지역번호 누르고 114. 우리은행 백장대수 하세요? 우리은행 첫거래 고객님들 100만원 상품권 받고 우렁차게 웃으시라고 백장대소 이벤트. 통장과 체크카드만 만들어도 커피가. 2개의 금융상품을 더 가입하면 최대 100만원 상품권의 기회를. 1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벤트 대상비 자세한 내용은 우리은행 홈페이지 참조. 저예요. 대성 보일러 모델 김성령. 가스비 대성 S라인 보일러라면 어렵지 않아요. 스마트폰에 손가락만 까딱하면 가스비 걱정 안녕. 대성 S라인 콘덴싱 기술과 IoT 기술이 만나 가스비 초간단 절약. 대성 S라인 IoT 보일러. 우리 아빠는 엄청 빨리 달린다. 우리 엄마는 전화하면서 운전할 줄 안다. 그럼 안 되는 거 아니니? 아이들을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안전운전 해주세요. 끝까지 마무리하는 현대해상.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12월 31일 단 하루 코엑스암 영동대로 특설 무대에서 초대형 콘서트와 새맞이 레이저 불꽃쇼 더 브릴리언트 카운트다운 2016 초특급 라인업 12월 27일 대공개. 현대자동차
사장님들은 고민이 많다. 우리 가게 와이파이 설치해야 하는데 카드 결제기는 어떡하지? CCTV도 달아야 하는데 올레비즈 성공팩에 맡기세요. 사업에 필요한 IT 서비스를 한 번에. 거기에 휴대폰 통신비 할인까지. 올레비즈 성공팩. 문의 1588-0114. 올레. 쉐보레 크리스마스 특보입니다. 12월 한 달 내내 쉐보레 전시장에선 선물이 펑펑 쏟아질 예정입니다. 더 넥스트 스파크를 100분께, 삼성기어 S2 스마트워치를 1000분께, 방문만 하면 선물을 준다니 지금 쉐보레 전시장으로 꼭 오셔야겠네요.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그곳에 내가 모르던 중국이 있었습니다. 1600년의 시간을 거슬러 사시사철 푸른 중국의 녹색 심장을 만나다. 대한항공 중국 란닝 주 2회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전국 김치맛 대결. 한식 명인의 선택은? 제가 선택한 우승자는 하이마트입니다. 비법은 스마트 카운셀링. 하이마트에서 우리 집에 꼭 맞는 김치 냉장고를 추천해주니까. 김치 냉장고도 하이마트죠. 스마트한 선택 하이마트. 학교에서 학원으로 하루가 바쁜 아이들. 숲해설가 최정순 씨는 아이들과 함께 자연을 만나러 가기 위해 기프트카 쉐어링을 신청했습니다. 숲에도 배울 게 참 많지. 좋은 생각까지 나누는 모두의 차. 기프트카 쉐어링. 지금 신청하세요. 현대자동차 그룹. 오늘 새벽부터 강북강변 서강대교에서 그 양화대교 사이에는 좀 공사 가느라고 차가 엄청 밀렸습니다. 제가 교통정보를 전해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8시 36분, 37분 딱 됐네요. 지금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지영 캐스터. 네, 출발시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이 추운 날씨 때문인지 오늘 유난히 고장차 소식도 많고요. 사고 소식도 이어집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가는 길 성수대교 지난지점 하위차로에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고 동호대교 지난지점 2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부근 지나는데 정체가 되고 있고요. 이후로도 여의교 부근 4차로에도 고장차가 서 있기 때문에 동작대교부터 밀립니다. 같은 방면 강변북로는 동호대교에서 마포대교까지 정체에 서 입니다. 반대편 구리 쪽으로는 가양대교에서 양화대교, 서강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주춤하고요. 올림픽대로도 비슷하게 밀립니다. 내부순환로 성산대교 쪽으로도 고장차가 발생했는데요. 홍제름프 지난 지점 1차로에 고장차가 서 있기 때문에 정릉터널부터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하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우리가 홍명보 감독 얘기를 했는데 예. 결국 항저우 리청의 지휘봉을 잡았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어제 이 항저우 리청하고 계약을 했고요. 이 계약 기간이 2년인데 이 어제 도장을 찍었는데 어제 오전까지 협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 협상이 이렇게 길어졌냐면은 홍명보 감독이 이 자신이 이 소신 있게 팀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이 구단의 간섭을 배제할 수 있는 계약 조항을 요구를 했고요. 결국에는 이 항저우 구단이 이런 홍 감독의 요구를 다 수용을 하면서 계약이 성사가 됐습니다. 이 홍명보 감독이 그동안 이 청소년 대표팀, 올림픽 대표팀 그리고 월드컵 대표팀 같이 국가대표팀만 맡아왔었거든요. 이제 프로팀하고 국가대표팀은 확연하게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홍명보 감독이 과연 프로에서 어느 정도의 성적을 거둘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죠. 근데 그 홍명보 감독이 그 브라질 월드컵에서 상당히 좀 그 이후에 섭섭한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입국하면서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잠깐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요. 이 그동안에 이 모든 사람의 기대에 부응을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많았는데 더 이상 그 기대에 부응하지 않겠다. 좀 심상치 않은 내용입니다. 그 많은 분이 명예 회복을 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과연 내가 축구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명예를 가졌나 싶다. 그리고 또 20여 년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다. 이제는 이 선택할 때 나 자신과 가족을 좀 더 생각을 해야겠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 말로 보면은 충분히 지난해 이 브라질 월드컵에서 이 비난과 비판이 많은 상처를 받았다.
뭐 이렇게 이제 짐작할 수가 있겠는데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근데 좀 지켜보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홍명보 감독이 그동안에 이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이 승승장구를 해왔기 때문에 브라질 월드컵 때의 이런 국민의 따가운 질타가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됐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홍명보 감독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런 비난과 비판이 배신감이나 실망감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지만 이런 어려움을 겪고 이겨내야지 그래야지 좀 더 큰 그리고 더 성숙한 감독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을 좀 해주고 싶습니다. 제가 갑자기 차범근 감독하고 좀 비교가 되는 것 같은데 차범근 감독도 국내에서 굉장히 섭섭한 일이 많았지 않습니까? 많았죠. 그리고 중국 갔죠. 차범근 감독도 갔습니다. 똑같죠. 하지만 차범근 감독은 아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근데 지금 차범근 감독은 CF에까지 나올 좀 부자지간인 CF에 나올 정도로 사랑받는 지금 어떤 축구의 신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섭섭할 때 있죠. 그런데 사실 그것도 지나가는 건데 좀 안타까움이 있네요. 근데 홍명보 감독이 왜 항저우 리청을 선택한 겁니까? 항저우 리청이 홍명보 감독이 어제 한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홍명보 감독은 굉장히 의견을 존중을 해주고 대접을 해줬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굉장히 젊은 팀이거든요. 그러니까 30대 선수가 2명밖에 없고 이 팀의 주축 선수들이 대부분 이 중국 올림픽 대표팀의 이 주축 선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홍 감독 입장에서는 자신이 키워갈 수 있는 팀이다. 현재보다 미래가 더 밝은 팀이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갔군요. 자, 이제 수영 얘기 좀 해보죠. 박태환 선수한테 내비도 주사로 투약한 병원 원장에 대한 선고 공판이 있었는데 법원이 병원 원장한테 벌금 100만 원 선고했네요. 벌금 100만 원 선고했는데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을 했습니다. 이 의료법 위반 혐의는 이 박태환 선수에게 내비도 주사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이 주사 및 처치 내역을 이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았다는 이유이고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이 상해를 입힌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면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내비도 주사 이게 사투리로 내비도가 그냥 내버려도 이건데 이게 참 주사 이름이 참 특이하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오늘도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영하 7도, 체감온도는 영하 10도 이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지금 두툼한 옷을 꺼내 입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외투 입고 계십니까? 코트? 아니면 거위털이 두툼하게 들어간 파카? 모자에는 따뜻하고 포근한 털도 달려 있습니까? 이런 옷을 만들기 위해서 동물의 털을 채취하는 과정이 무척 잔인하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외투를 안 입고 다닐 수도 없을 텐데요. 오늘은 우리가 겨울에 입는 옷과 동물의 관리 사이의 문제를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동물자유연대 박은선 간사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모자 같은 데 달린 털 얘기부터 좀 해보죠. 이 겨울 외투에 이게 모자 달려있는 경우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 모자 주변에 이제 이렇게 쫙 에워싸는 털이 달려있는데 이게 라쿤의 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라쿤이 미국 너구리라고 보면 되나요? 네네. 보통 그렇게도 이제 불리는데요. 북미, 남미에서 살고요. 좀 너구리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꼬리에 이렇게 환 모양의 무늬가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굉장히 깔끔하고 영리한 동물입니다. 그 애완동물로도 키우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가요? 근데 이 라쿤으로부터 털을 얻는 과정이 좀 문제가 되나요? 네, 문제가 되죠. 굉장히 이제 비인도적이고 그 학대 과정의 산물이거든요. 그 라쿤 털이.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야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되죠. 어떻게 털을 채취합니까?
그러니까 모지를 최상위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 모피를 벗겨내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모피를 벗겨낸다는 거는 이 가죽을 벗긴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네, 그러니까 뭐 이제 마취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몹시 맞은 후에 그냥 살아있는 상태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가죽을 벗겨냅니다. 그 어떻게 그걸 벗겨요, 근데? 그렇게 해야지 사후 경직이 일어났을 적에 가죽을 벗기기가 더 힘들고요. 그리고 또 그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기 있는 그런 털을 얻기 위해서는 이제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런 아주 잔인한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살아있는 상태에서 가죽을 벗긴다. 아니 네네. 칼로 벗겨요 그러면? 네? 칼로 벗기는 거예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끔찍하다. 칼은 사용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모피가 손상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 사람들 작업자 입장에서. 오리털, 거위털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럼요. 오리털이나 거위털이나 그 채취 과정이 굉장히 이제 잔인한 거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리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어나서 10주부터는 6주 간격으로 계속 그 과정이 반복이 되거든요. 그 과정이라는 게 어떤 과정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상태에서 역시 그 패딩이라는 게 거위나 오리의 그 가슴 부위에 있는 가볍고 보드라운 그런 털이거든요. 예. 네. 그거를 그냥 손으로 이렇게 무자비하게 그냥 잡아 뜯다시피 해서 이렇게 뽑아내는데. 그건 가죽을 벗기는 건 아니네요, 그죠? 예. 털을 뽑는 거네요. 예. 털을 뽑는 건데 예. 그 과정이 6주 간격으로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거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과정을 5번에서 최대 15번 정도 겪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 뽑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 거위나 이 오리 같은 경우에 그냥 놔둬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 중에서 오리나 거위 같은 경우에 이제 상처가 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상처도 마취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봉합을 하고요. 예. 그리고서는 뭐 치료나 이런 거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패딩 점퍼 같은 거 하나 만들 때는 그럼 수십 마리의 거위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거위나 오리? 그죠? 네, 보통 한 패딩 한 벌 만드는데 오리가 한 15마리에서 25마리 정도 그렇게 희생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살아있는 것을 뽑아야지 이 죽은 상태에서 뽑으면 문제가 되고 계속 또 이게 6주 동안 뽑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살아있는데 뽑는 건데. 네네. 근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동물의 권익이 굉장히 중요시 되는 나라인데. 네. 이 유럽, 예, 유럽 같은 경우에는 동물보호법도 잘 되어 있고 그래서요. 자국의 그런 까다로운 규제를 피해서 동물보호법이 전혀 존재하고 있지 않은 중국이나 인도나 이런 곳으로 제하청춘다 이거죠? 예. 북유럽 국가 모피 업체가 생산 기지를 그런 쪽으로 지금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나 인도 같은 경우에는 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동물보호법이 아예 있지 않고 그 동물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생산 원가 절감이나 그런 까다로운 규제, 값싼 노동력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그래서 소비자들이 이태리나 미국에서 생산된다고 하시는 그런 모피들도요. 알고 보면은 생산지가 거의가 중국입니다. 네. 자, 그러면 말이에요. 우리가 뭐 흔히 FTA 그러면은 FTA에서 FT가 프리 트레이드 아닙니까? 그죠? 근데
FTA에 또 다른 FT가 있습니다. Fair Trade라는 단어가 있죠. 공정무역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그래도 좀 동물한테 피해가 덜 가는 방향으로 우리가 겨울옷을 입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지금 드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운 패딩 같은 경우에는 RDS라고 해서 Responsible Down Standard 해갖고 인증 마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런 비인도적인 방법으로 채취한 다운이 아니라 도축 직전의 그런 거위나 오리에서 얻은 그런 패딩, 그런 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천연 모피 대신에 인조 모피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그 성분 표시를 분명히 알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지만 우리 소비자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간단합니다. 모피 사용 자체를 하지 않는 거죠. 맞습니다. 여러 가지 좀 생각하게 되네요. 크리스마스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마음을 따뜻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진짜.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물자유연대의 박은선 간사였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크리스마스 앞두고 우리가 마음을 좀 따뜻하고 우리가 남을 그리고 다른 존재를 좀 배려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 딱 한 주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한 주 동안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삭막합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어김없이 다가오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좀 더 많은 훈남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웸이 부르죠? 레스트 크리스마스 함께 들으면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전 지금까지 신유리였고요. 내일 월요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